자, 이제 비대면서 마지막 엔진 정비 시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정비 실습 과목 내용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여서 실습하는 수업을 대비해서 이제 비대면 마지막이면서 실기 이제 실제 할 수 있는 수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정비는 실린더를 장탈하고 장착하는 장탈 후의 점검도 실린더나 내부의 각종 점검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실린더 내경 측정 이런 것까지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탈과 장착을 두 번에 그러니까 3시간 3시간에서 두 번의 수업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모여서 수업하면 또 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수업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다음에 또 한 주 만약에 연장이 되면 요 수업을 계속 대체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실린터 장탈 및 장착하기. 자, 구성에 대해서는 뭐 점검하고 정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목표는 그 다음에 떼어내기 부착 작업을 실제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윤활유인데 실제는 우리가 여기 세척이나 윤활유는 필요 없다. 실제 필요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냥 장탈착 해보고 윤활유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에 와이어까지 해보는 건데 실제 필요한 거는 이거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야지 엔진을 작동할 때 실제 엔진이 시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척은 안 하고 윤활도 보충을 안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기구는 당연히 왕복 엔진 필요하겠죠. 실린더도 필요하고 피스턴 링 조이개 링을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밸브 스프링 누르개, 그 다음에 특수 렌치, 도어크 렌치, 간격 게이지, 배유통, 일방호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제작 회사에 따라서 실린더 번호를 정한 것이 다른가 맞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벤딕스사하고 라이커밍사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보통 실린더 제작 회사가 6기통 대항용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벤딕스사 거를 IO360 같은 경우로 하는데 16325서 이렇게 외우지만 보통 실제 여러분들 엔진에 보면 써 있습니다. 실린더 번호와 그다음에 점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습점 작업 공구나 장비 상태는 미리 확인해야 된다. 자, 안전 및 유의사항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고 실린더 떼어내기 부착할 때 해당 기종의 정비 시설을 참고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여러분들 정비사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규정된 지침서 절차대로 아시겠죠? 우리가 경비 지침서가 없을 때는 무엇을 따른다? 기술도서 TO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착용 볼트나 널트를 조이고 풀 때는 알맞은 공구를 사용해야 되고 당연히 규정치도 따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떼어낸 부품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장착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꼬리표를 달아서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 우리 작업대 위에도 올려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작업장 바닥에 윤활유가 떨어져 있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닦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공군에서 받은 엔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척을 해서 좋지만 세척도 기름으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고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튜브 부분에 배관 부분에 그래서 잘 떨어지니까 잘 관찰했다 떨어지면 바로바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린더 떼어내기 시작입니다. 자, 일단 뭐 합니까? 엔진 외부를 세척제로 깨끗이 닦아낸다. 우리는 닦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군에서 닦은 상태로 줬기 때문에. 그 다음 떼어낼 실린더 외부의 부착물들을 하나씩 다 장탈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해봤지만 해놨기 때문에 많이 것을 떼놨지만 그래도 장탈해야 될 건 많다 생각하시면 되고 실린더의 냉각핀, 스타드 볼트, 실린더 외부에 결함이 있는지를 일단 유관 검사합니다. 내부, 외부에.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을 원활하게 회전시키기 위해서 각 실린더에서 스파크 플러를 하나씩, 두 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씩, 보통 하나씩 있다 그러면 하나씩 떼어냅니다.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를 풀 때에는 소켓 렌치와 힌지 핸들을 사용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래쪽 플러그를 풀어줍니다. 위에 하면 위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또는 크랭크 축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떼낼 실린더 피스톤 행정을 어디다 맞춘다? 압축 상사점 위치에 맞춥니다. 자, 이 압축 상사점 위치를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압축 상사점 위치에서 뺄 때 로커암 커버를 떼서 로커암을 뗄 때 보면 밸브를 로커암이 누르고 있잖아요. 흡입 밸브, 배기 밸브를 누르고 있는데 압축 상사점이 아닌 그냥 상사점이나 다른 위치에 때는 이게 밸브 간격이 없어서 이 로커암을 떼낼 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내기가 힘듭니다. 로커암을 고정하는 중간 지지 핀을 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압축 상사점을 맞추기 위해서 해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행정을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하면서 압축 상사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다시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상사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압축 상사점 위치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맞추는 방법은 프로펠러를 회전 방향으로 돌려서 두 밸브 중 처음 배기 열렸다 닫히고 더 돌리면 흡입 밸브가 닫히는데, 일반적으로 흡입 밸브를 닫는 압축 상사점이 지나서 60도 ABC 애프터 바텀 센터 하잖아요. 이쯤에서 닫힌다고 생각하면 곧 압축 상사점에 도달했으면 알 수 있다. 나중에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 모여서 실습할 때 스파크 플러그 위에다 뺀 스파크 플러그 구멍이 있을 때 거기서 어떤 뭐 로드나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해서 동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자, 압축 상사점을 맞추면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실린더의 로커암 박스 덮개를 떼고 그 속에 일부 금속 입자가 있는지 유가 검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같이 로커암 핀을 빼고 로커암을 두 개를 뺍니다. 그래서 밸브 스프링 누르개로 두 개의 밸브를 누르면서 진행한다. 밸브 스프링 누르개를 안 해도 되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빼도 됩니다. 그래서 밸브와 로커암 사이를 완전히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눌러서 밸브 스프링 눌러서 로커암 핀을 빼면 로커암이 빠집니다. 로커암은 잘 놔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커암을 뺐으니까 로커암을 밀어주는 푸시로드와 푸시로드 하우징을 빼내는데, 자, 푸시로드를 먼저 뺄 때는 주의할 점이 푸시로드 가운데 통로 구멍이 뽕 뚫려 있는데 그쪽에 엔진 오일을 공급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꽉 차워져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구멍을 눌러서 양쪽으로 잡아 쭉 빼면 엔진 오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통에다 붓고 다른 종이 옆에다 잘 놔두면 되고, 그럼 푸시로드 빼면은 나머지 푸시로드 하우징이 남아 있잖아요. 푸시로드가 움직이는 통로. 요거 역시 아래쪽에서 보면 스프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을 누르는 공구를 이용해서 누르거나 아니면 손으로 눌러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진 않기 때문에 손으로 눌러서 빼면 부드럽게 뺄 수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을 참고 한번 하시면 되고, 자, 푸시로드와 푸시로드 하우징을 빼고 나면 실린더를 이제 떼어내야 됩니다. 떼어낼 때 이 실린더가 장착되어 있는 볼트들을 너트들이죠. 스터드 볼트에 너트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이 너트들을 여러 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하나씩 풀어주는데, 어디 역시 12시 방의 너트를 마지막에 풀어줍니다. 이때 규격은 16분의 9인치 특수 렌치를 사용합니다. 특수 렌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통 실린더가 장착되는 그 크랑크 케이스 전체에 장착되어 있을 때 보면 일반 렌치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위쪽은 공간이 되지만 아래쪽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으면 여기 볼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 여기에 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에서 돌리면서 조여주고 풀어주는 그런 특수 렌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동영상을 보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내면 역시 마찬가지 12시 방향 만약 풀어내고 나면 실린더를 크랭크 케이스로부터 피스톤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면서 떼어낸다. 이때 피스톤이 크랭크 케이스 커넥트 노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제 실린더의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실린더를 싹 빼내면 피스톤이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동영상에서 보면 마찬가지 왼손으로, 다른 손으로 크랭크 실린더를 빼는 다른 손으로 피스톤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받쳐주면서 빼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격 않도록
부드럽게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내고 나서 영상에서는 피스톤까지 빼는 걸 안 나와 있는데 피스톤 역시 마찬가지 커넥팅 로드에 피스톤 핀을 통해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 공구나 손을 이용해서 쭉 밀면 빠집니다. 그래서 빼내고 나서 이 실린더 내부를 깨끗이 세척하고 결함이 있는지 여부 뭐 내경 검사까지 해주고 피스톤까지 검사해주면 좋죠. 여기 이때 피스톤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링이 있잖아요. 위쪽에 압축 링, 밑에 오일 링. 요거 상태 확인해주고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교환해줬으면 교환해주면 여기까지가 실린더 장탈이고 또 점검까지 해주는 겁니다. 원래 목표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인데 이 수업은 이 영상은 장착까지 다 해서 다음 시간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먼저 주변 거 다 떼고 나면 이제 로커한 박스의 커버를 떼내는 겁니다. 커버를 떼내고 나면 이제 이쪽 커버라고 띄고 그러면 여기 로커함이 나오죠. 그럼 로커함을 떼낼 때 핀을 눌러서 좌우로 밀었다 빠면 로커함 축이 나와 있으면 그럼 로커함 하나씩 빼고 그 다음에 푸시로드를 떼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 푸시로드 뺄 때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밸브가 흡입 밸브, 배기 밸브. 흡입 밸브, 배기 밸브 차이는 뭐냐면 실린더 외부 쪽에 보면 냉각 핀이 있잖아요. 냉각 핀이 많은 쪽이 흡입 밸브다, 배기 밸브다, 배기 밸브. 왜? 뜨거우니까.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쪽이니까. 그래서 냉각 핀이 적은 쪽이 흡입 밸브, 많은 쪽이 배기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쪽 밸브를 누르는 푸시로드 두 개니까 양쪽으로 하나씩 잡아 빼주고 그 밑쪽으로 해서 푸시로드 하우징을 빼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트를 하나씩 다 풀러서 실린더를 떼낼 때 반대 피스톤이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면서 빼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부에 점검해주고 뭐 이쪽 피스톤도 점검해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실린더 장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실린더 장착은 반대 순으로 역순으로 하면 돼요. 일단 장착할 때는 실린더를 부착할 때 실린더 벽에 윤활유를 먼저 발라줘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실린더는 압축 상사점이 오도록 피스톤을 쭉 빼놓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린더와 한 짝인 피스톤을 커넥팅 로드에 먼저 부착을 한 다음에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스톤이 터진 방향을 링의 개수에 따라 각도를 맞추고 피스토닝 조이기로 잡아주는 거 역시 우리 잡아주는 거 우리 여기 있는데 동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터진 부분이라면 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한쪽에 뚫려져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주는 링이 링 조이개로 눌렀다 펴졌다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피스톤 링입니다. 실린더를 부착할 때는 피스톤과 수평이 되도록 받쳐주면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나면 역시 마찬가지 어디부터 조인다? 12시 방향의 너트를 먼저 조인 다음에 다른 너트들을 천천히 하나씩 손으로 조여줬다. 그 다음에 부착 너트가 하나씩 다 조여주면 규정된 토크 값으로 대각선을 유지하면서 조여주면 됩니다. 항상 조이는 방법은 대각선. 먼저 손으로 모든 너트를 조인 후에 공구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느슨하게 조인 다음에 대각선 방향을 느슨하게 조이면 된다. 이때 토크치는 240에서 260 인치 파운드입니다. 그럼 보통 어딜 하냐? 250에 맞춘 상태에서 조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 우리 실린더 장탈할 때 이 너트 풀 때 어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역시 마찬가지 그냥 일반 토크 렌치로 박스 렌치로 하면은 이 너트를 감싸주고 풀러야 되는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수 공구를 이용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풀었다 조였다 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자 잠깐 나왔다 왔는데 미안합니다. 자 이제 푸시로드 하우징을 먼저 부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푸시로드를 그림같이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아까 뺄 때도 푸시로드 통 중간 구멍에 오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양손으로 푸시로드를 하나씩 잡고 엄지로 누른 다음에 오일을 담아 주십니다. 그 안에. 그 다음에 쭉 잡은 상태로 그대로 푸시로드 하우징 안으로 쭉 밀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자, 그 다음에 밸브 스프링 누르기로 밸브 스프링 누르면서 로커한 핀을 부드러운 망치로 좌우로 두드리면서 밸브를 누르면서 로커함을 끼우면 됩니다. 우리 이제 영상에서 보면
많이 장탈착을 해보니까 막 로커한 핀이 손으로 그냥 꼈다 뺐다 되는데 우리 엔진은 자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망치로 두드려 줘야 됩니다.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다 꼈다. 그러면 그때 유압식 밸브 리프터가 아닌 경우에는 밸브 간극을 이때 밸브 간극이 뭐예요? 밸브 간극 로커한 핀과 밸브 스프링 팁 밸브 팁이죠. 밸브 팁과 로커함이 닿는 부분이 간극을 얘기합니다. 이 간극이 너무 크면 소음과 진동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간극을 규정치 않게끔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간극 조절기 있잖아요. 간극 측정하고 그래서 조절해 주고 나면 엔진을 한 바퀴 돌려서 뭐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앞에서 돌리면 밸브 작동이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고 로커 한 박스를 덮개를 닫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린더 부착하고 자 너트를 조인 다음에 푸시로드 하우징을 장착하고 나서 마지막에 푸시로드를 지금 그림과 같이 끼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착입니다. 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엔진이 두 개니까 반반씩 나눠서 계속 조별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실제 처음 해보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반복 숙달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이제 엔진에 대해서 부분품 도해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용어로 따지면 IPB 또는 IPC라고 합니다. 그래서 Illustrated Part Breakdown 아니면 Part Catalog에서 부분품 도해 명세서입니다. 자, 여기 보면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 핀이 있고 링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실린더고 이게 냉각핀이고 이게 장착되는 부분이니까 이쪽 바깥에서 안쪽에서 밸브가 나와 있고 여기가 흡입 밸브, 배기 밸브가 배기 밸브, 흡입 밸브가 되고 그 다음에 로코암 케이스, 그 다음에 이게 로코암이죠. 로코암 핀이 되는 것이고 밑에서 눌러주는 거 여기에 푸시로드 하우징, 푸시로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에서 보면 각각의 번호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번호별로 뭐뭐뭐뭐 이름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여기 맞춰서 부품을 신청하거나 교환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점수 채점 부분 역시 마찬가지 몇 점이에요? 20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압축 상쇄점을 맞추는가 브레이크 토크를 맞추는가 그 다음에 12시 방향에서 가장 마지막에 푸는가 그죠?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윤활을 하는가 그 다음에 조일 때도 마찬가지 12시 방향을 가장 먼저 하는가 그 다음에 토크치를 정확히 아는가 그 다음에 공구를 사용할 때 조일 때 반드시 대각선 하는가 여러분들 잘하고 안 하고 있나를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얼마나 숙달하고 열심히 연습을 했냐 이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완전한 정비사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서툴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연습을 했고 공구를 얼마나 잘 사용해 이런 걸 보면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직 시간 많으니까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요번에 학기가 만약에 수업을 못한다 그래도 실습 못한다 그래도 방학 때나 여러분들 2학기 때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서 수업하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